장인은 홍교리의 서고를 돌아보며 아버지가 꿈꾸던 작은 책방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책에서 풍겨나오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 들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바람, 키 맞춰 누워있는 서해용 붓들, 화선지 두루마리. 책을 읽는 것도 재밌고 좋지만 모아두고 아껴두는 재미도 그만이다. 재미있다. 유익하다. 주변에서 권해주는 책을 한 권, 두 권 사 모아서 서가에 꽂아 놓으면 드나들 때마다 그 책들이 안부라도 건네는 양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 다람쥐가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가을부터 준비하듯 나도 책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 당장 다 읽을 수는 없어도 책 겨울 양식을 마련해 놓은 양 뿌듯하고 행복하다. 독산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산일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해오름 작은 도서관입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은 박재영 관장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글귀로 독일 마을 사람들 첫 시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독산일동에 마을 방송국이 생겼어요. 모르셨죠? 오늘 이 시간부터 매월 한 곳씩 독산일동에 자리 잡은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독일 마을 사람들을 진행하게 된 독산일동 주민자치의 미디어 분과 한남경입니다. 독일 마을 사람들은 미디어 분과 분과원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는 누가 어디를 소개해 줄까요? 궁금하시죠? 본방사수하시면 알게 됩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설프지만 알차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첫 화는 해오름 작은 도서관 박지연 관장님을 모시고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 읽어드린 책 내용이 관장님에게 조금 남다른 느낌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먼저 독산 일동 마을 사람들에서 저희 도서관을 1번째로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기도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부탁을 받았을 때 도서관에서 소개하는 책으로 어떤 책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읽은 지는 조금 되었지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골라보았어요. 책 제목은 책과 논의는 집이고 그림을 보면은 뒷 배경에 서가가 있는데 도서관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러네요. 네. 네. 이 책은 조선시대 천주교 탄압을 배경으로 주인공 문장이라는 아이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역사 동화이자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초등 5학년 이상 필독서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글들이 굉장히 담담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마음에 길게 여운이 남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 속에 있는 이 그림 속에 이제 아이가 주인공 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책을 베껴 쓰는 필사쟁이이고 그런데 어느 날 천주학 책을 필사했다는 이유로 천주학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한 장독이 오르도록 앓다가 30일간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아이를 잃은 장인은 책방 주인 최석혜 집에서 지내면서 책방 심부름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요. 이제 이렇게 장이도 운명처럼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요. 근데 장인은 책을 배달하면서 벼슬이 높은 홍교리로부터 기생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어요. 근데 이 책 안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남경 선생님이 읽어주신 장면 중에서 네. 이제 이 장면을 읽어주셨어요. 네.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장이가 그 홍교리 집에 책 심부름을 갔을 때 이거 홍교리의 서가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서 아버지하고 생전에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게 되어요. 아버지의 꿈이 생전에 작은 책방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아빠가 꿈꾸던 책방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쿰쿰하게 나고 또 그 곰팡이 냄새 사이로 살랑살랑 들어오는 햇살과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미적이라는 기생집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을 가진 이야기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전기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양반도 있고 저 아래 머슴도 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기생집의 앞마당에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글이 있는데 잠깐만 읽어보면 네. 도리온 부엌에서 일하는 안악들과 도리온의 나무를 져다주고 물을 길어다주는 일꾼들까지 누각 주변에 앉아 전기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달빛을 받은 오약꽃잎이 눈부셨다. 정말 눈부신 그림이죠. 네, 오약꽃인가요? 네, 오약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인은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작은 책방의 주인이 되어요. 그리고 장이가 이 홍교리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간판이 있죠. 읽어보면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한글로 쓰여진 간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의 반전도 있어요. 네. 또 장이 아버지와 장이와의 관계에 있는 반전인데 제 반전은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라는 의미로 남겨둘게요. 예, 그래서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네. 이제 읽어봐야 되겠어요.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생각지도 못한 거였잖아요. 네네.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곳에서 어렵게 지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목표했던 많은 것들을 또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좀 휴관과 또 개관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제 침참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많은 책들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북큐레이션도 해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있던 책들을 알리려고 서평을 써보는 작업도 했고요. 또 책보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일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기회라고 해도 될 만큼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 우리 마을의 자랑이죠. 아늑하고 예쁜 헤어룸 작은 도서관 언제부터 운영되었을까요? 저희 도서관은 처음에는 독산 일동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199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2012년도에는 지금의 헤어룸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자원 활동가 분들로만 운영이 되었다가 2017년도에는 전담 운영자가 이제 배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어요. 네. 네. 작년에 또 코로나19로 또 작은 도서관 공사로 운영에 이제 애로점이 많으셨죠. 그렇죠. 사실은 작은 집을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도서관에 이제 보이지도 않지만 많은 시설들도 있고 집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꺼내 놓으면은 이게 한 13,000-14,000 권이 되어요. 근데 이제 크지 않은 공간에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들이 어느 장소에 있어야지 가장 눈에 돋보일 것이며 많은 이용자들의 손을 탈 것이며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책들을 서가에다 꽂았다가 다시 뺐다가 네.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이게 저희 활동가분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을사서 선생님들과 활동가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예. 왜냐면 그때 손목이 많이 아팠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손가락이 굵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몸으로도 힘들었지만 사실 또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책도 이렇게 정비도 잘 해놓고 큐레이션도 예쁘게 해놓고 잘 꾸몄다가 짠 하고 나타나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짠이 되더라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새롭게 구비해 놓았던 이제 좋은 책들도 선보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간이 구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또 지켜보아야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쁜 공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개관식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것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도서관이 더 이제 사랑스러운 도서관으로 예, 변신했고요. 네. 예, 사진도 아마 잘 나올 것 같고요. 최고죠. 예. 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 또 달라진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고 또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도 형성하고 공동체 모임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그 활동가들도 양성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대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만날 때 "우리 언제 다시 만나." 이렇게 아쉽게 헤어지며 인사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 비대면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도 그렇고 동아리원들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서관에서도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완전히 익숙해질까 봐 조금 무섭기도 하죠.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 우리 다음에는 이제 대면이 가능한데 만날까?" 이러면은 "아유 굳이 뭐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고 좀 아쉬운 점인 것 네. 같아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올해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데요. 한 가지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술특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독서 관련 프로그램도 많지만 예술 문화 쪽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유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스마트한 예술 융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랑 또 명화를 깊게 들여다보고 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이제 수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그냥 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그 화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네 그림 같아요. 뭐 이거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네. 7 살짜리 애가 이걸 아나? 이렇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시간을 그냥 쓴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진행 중이긴 한데 책과 영화가 만나다 북앤 무비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매월 1 회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작이 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스티븐 킹의 샤이닝이라는 것을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하고 있죠. 네네. 예. 동아리방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가 영화를 보시면 정말 더 재미있고 알차게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적극 네. 추천합니다. 네. 저도 네. 영화를 좋아해서 저쪽 북앤 무비로 빨리 가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홍보할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작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매월 1회 각계각층의 그 작가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초대는 못하지만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간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연극 연출가 분이 오셔서 희곡과 또 연출 또 뭐 연극,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포크송 가수가 찾아오셔요. 그래서 네. 노래도 불러주시고 좋은 글도 읽어주시고 또 다음 달에는 까대기라는 혹시 만화를 아시나요? 그래서 까대기 작가 선생님이 또 찾아오시거든요. 예, 좀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가득하네요. 금천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도서관 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혹시 즐거웠던 일, 뭐 힘들었던 일, 아니면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음. 말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그 작은 그 까랑까랑한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제 도서관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애기였던 아이가 인제 막 저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등치도 산만해져서 온다거나 또 뱃속에 있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이제 같이 오거나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도서관에서 가장 제가 세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뭐 머리에 흰머리가 난 걸 보고도 세월을 느끼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아 네.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쁜 우리 아이들이고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꼭 그 읽었으면 하는 책 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은 책이 정말 많잖아요. 예. 어떤 책을 또 소개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고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 제목은 아름다운 실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특히 인제 이 책은 뭐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그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실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시작은 이랬어요.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그렸는데 네. 아직 눈을 하나만 그렸어요. 그래서 다른 눈을 그리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눈동자를 크게 그렸어요.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쪽 눈동자를 좀 더 크게 그리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실수를 했어요. 더 크게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완벽주의자들은 여기서 이제 종이를 구겨서 버리겠죠. 근데 요 그림책의 아이는 안경을 씌우면 되지. 안경을 씌웠더니 괜찮네. 조금 더 그려볼까? 했는데 이번엔 목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에 예쁜 액세서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끝에 이제 이 마지막 작가의 말이 있어요. 네. 자,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 네. 이 말이 굉장히 여운이 남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실수하는 인생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위기의 순간은 혹시 언제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지금 상황에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고 계세요. 네네.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도서관이 지금 운영의 주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과 형태는 바뀔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또 우리 지자체에서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저희 도서관이 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죠.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이제 서로가 힘들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한 단계 발전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산일동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독산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민자치 여러분, 또 주민센터 동장님이야 직원분들 정말 저희 해오름 도서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거침없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전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주민센터 4층에 해오름 도서관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한 분이 3명씩, 3명씩 꼭 도서관 주민센터 4층 가면 해오름 도서관이 있다더라. 가면은 멍 때리고 와도 된다. 졸고 와도 된다. 책도 많이 있다. 꼭 좀 알려주세요. 한 분이 3명씩.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박정은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곡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네. 평소 좋아하는 노래 혹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 마음이 우울하거나 조금 심란할 때 이제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데니보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데니보이는 가사가 있는 노랫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 피아노 곡으로 연주하는 데니보이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거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지영 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산일동에 많은 분들이 찾고 또 행복해하는 독산일동의 명소 해오름 작은 도서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2화는요. 독일 마을 사람들 미디어 분과 윤선아 님이 독산일동 주민센터 7층에 위치한 금천구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청곡 데니보이 들으시면서 독일 마을 사람들 1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책과 논의는 집 마저 들어볼까요? 장인은 사랑채 마당에서 소유당이라는 현판을 보며 중얼거렸다. 책과 논의는 집. 장인은 죽은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의 꿈은 작은 책방을 꾸리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아버지는 밤새 글씨를 써서 벌개진 눈으로 장인을 향해 웃어주었다. 간밤에는 무슨 이야기를 쓰셨어요? 우리에겐 밥이 될 이야기, 누군가에겐 동무가 될 이야기,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부자에게 손바닥만한 책방을 열어줄 이야기를 썼지. 평생 책 뺏기는 일을 하며 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 이렇게 호사스러운 직업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도 장이 너와 작은 책방을 꾸려 이렇게 살고 싶구나.